전 2차 전지는 만약에 싸다라고 생각하면 전 사도 된다 생각해요. 대신에 밑에서 사신 분들하고의 전략은 무조건 달라야 됩니다. 예민수의 경제토크 신한금융투자 황희연 팀장님 만납니다. 뜨거운 2차 전지 또 변동성 있는 2차 전지. 올해 2차 전지 어떻게 해야 돼요?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 또 정책 이야기 폐배터리 이야기 네.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없으면 정말 엄청 소외되는 그렇죠. 시간이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네. 정말 소외되고 네. 좀 조정이 올 것 같은데 안 오고 그죠? 네. 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밀려도 사실 수익 구간이고 그렇죠.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뒤늦게 없으신 사신 분들이. 없거나 뒤늦게 사신 분들은 또 좀 물릴 수도 있어서 2차 전지를 올해 어떻게 그렇다고 이제 끝나서 2차 전지 네. 올해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거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어차피 지금 밸류에이션이나 뭐 실적으로는 억지로 껴맞춰서 설명할 수는 있지만 네. 그런 단계는 사실 지난 것 같고요. 결국은 뭐 장기 성장성이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사실 주가 상승률도 그 뭐 2차 전지 찬양하시는 분들도 뭐 다 일가견이 있지만 사실 급등해서 좋으시긴 하겠지만 급등한 건 맞잖아요, 사실. 그렇죠. 급등한 건 네. 맞고 좀 약간 최근에 보면 쇼트 스퀴즈라던가 여러 가지 수급 이슈도 곁들이면서 사실 상대적으로 급등한 건 맞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흐름을 보면 특징적인 거는 모든 2차 전지 섹터가 다 가지 않고 에코프로 시리즈로만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그렇죠. 거죠. 이게 사실 네. 섹터 네. 주도주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표현도 사실 쓰고는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네. 올랐다가 이제 이제 압축해서 하나둘씩 주도주 아닌 탈락하고. 것들 탈락하고 돈이 마지막으로 쏠리는. 그럼 그렇게 반대로 보일 생각해 수도 보면 있네. 그 쏠리는 돈이 끝나면, 그렇죠. 네, 끝나면 어떻게 될지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전 2차 전지는 만약에 싸다라고 생각하면 많이 예상해서 뭐 지금 뭐 최근에 좀 덜 올랐던 2차 전지 소재 장비 중에서 싸다라고 생각하는 주식들은 전 사도 된다 생각해요. 대신에 밑에서 사신 분들하고의 전략은 무조건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만 놓고 그냥 단순하게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으니까 에코프로만 놓고 보면 자 에코프로가 지금부터는 약간 추세 추종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릴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기 1차 상승 2020년 2021년 상승 요때도 사실 많이 오르긴 했는데 요때도 사실 뭐 52주 신고가였잖아요. 그때도 예를 들어서 한 6만 원대다라고 생각해서 이때도 사실 누군가는 너무 비싸다라고 접근하지 못하셨던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장 실적이 안 나왔었으니까. 네. 근데 주가는 계속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1차로 쉬는 시간을 가졌었고 그리고 나서 쭉 추세가 하향하다가 이제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구간인데 그러다가 이제 50주 신고가를 가면 이거 비싸서 어떻게 사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을 한번 볼까요? 이게 비단 에코프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52주 신고가 이 정도가 52주 신고가였을 텐데 여기 사서 샀으면 물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운이 좋아서 다시 올라가서 갔다가 했는데 또 물렸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손절했다가 샀는데 또 물렸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쭉 이제 여기서 손절을 해서 잘했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 또 샀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성공을 하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추세 추종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신고가에 있는 종목은 사실 저는 언제든지 사도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대신에 밀리면 일단 왜냐하면 팔아주고 다시 사고. 네. 추세 추종의 관점에서 내가 다음 날 정할 수 있는 거는 주식을 하면서 뭐 추세 추종 관점이 아니라 주식을 하면서 내가 정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네. 내일 얼마 오를지 정할 수 있을까요? 못 정하죠. 못하죠. 예. 내일 얼마 내릴지도 못 정합니다. 그리고 얼마가 수익 날지도 못 정합니다. 확실한 거 있어. 내일 장이 열린다. 그건 정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내가 내일 이 주식에서 손실을 볼 수 있는 최대 금액 그건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역시 명언이네요. 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을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금액을 정할 수는 없지만 없죠. 네, 더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는 그렇죠. 거니까. 손실을 어느 정도 감내하겠다는 거는 정할 수 있죠. 정할 설정할 수 있죠. 내가 이 주식에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사서 이 주식으로는 50만 원 이상은 안 잃어야 돼라고 하면 50만 원 스탑로스를 걸어 놓든가 또는 뭐 보면서 50만 원이 깨져버리면 또 종가상으로 50만 원 손실 이상으로 나면 네. 뭐 딱 정확히는 안 되겠지만 이상은 손실을 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5% 정도 내외의 손실은 언제든지 사실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주식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 한 50% 손실 나면 100% 올라야
이익인 거고 그렇죠. 30% 손실 나면 두 배 올라요. 일단 50% 손실 나면 멘탈 자체가 그렇죠. 멘탈 이게 자체가 마냥 보고 안 기다리는 돼요. 거죠. 예, 마냥 예.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에코프로를 설명을 드렸냐면 이거는 분명히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어떤 기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게 신고가가 간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매출 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 분석이 있어야 베팅을 좀 하실 수 있을 건데 이 회사가 뭐 작년이랑 올해랑 기업 가치가 엄청 기업에 대한 스토리가 엄청 달라졌을까요? 그러지 않거든요. 올라가려다가 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올라가려다가 시장 상황에 따라 쉬고 인건 건데 이 주식은 이제 여기를 한번 뚫어내니까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신고가 매매가 여기도 누군가는 비싸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거 비싸서 안 샀으면 그 이후에 2배 갔는데 이거를 수익을 낼 수 없었겠죠. 네, 이런 관점으로 저는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최근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그렇게 꼬물꼬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도 보면 지금 이제 신고가 영역에 있거든요. 이게 사실 지금 8년 신고가입니다. 8년 신고가. 이게 보시면 2015년 이후에 신고가를 7년이라고 해야 되나? 만 7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위에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링. 만약에 지금 이 회사 뭐 지금 주가 실적 대비 비싸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이렇게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왜냐면 사례가 또 있는데요. 최근에 많이 오른 것 중에 삼천리 보셨나요? 삼천리라는 주식 보시면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약간 소외 품절주기도 하고 거래량이 없지만 그냥 신고가 내고 나서 그냥 쭉 자기 할 길 가는 거예요. 이런 데서 사실 뭐 3루타도 나오고 홈런도 나오고 뭐 10루타 이제 템베고 나오고 그런 거거든. 삼천리 그다음에 성광 그다음에 다우데이터 맞아요. 다우데이터도 최근에 엄청 이런 많이 지금 올랐죠. 말씀하신 기업들은 시장에서 거의 언급 잘 안 되는 안 거예요. 되잖아요. 안 되는데 네. 소리 없이 그냥 그렇게 가잖아요. 가는 근데 거예요. 네. 이런 주식들의 시작이 어디였냐면 신고가에 신고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모든 신고가 가는 주식들이 다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아니라 그냥 대응하기 참 좋다라는 거죠. 신고가 가서 올라가면 샀다가 내가 일정 금액 밀리면 팔고 근데 팔았다가 다시 올라간다. 다시 신고가를 간다 그러면 또 사는 거죠. 네. 근데 분명 치고 가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 주식을 근데 물론 다 사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포텐셜이 있는 주식을 사야 돼요. 그게 포텐셜이라는 게 밸류에이션이 될 수도 있고 실적이 될 수도 있고 미래 성장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주식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어쨌든 2차 전지 얘기를 했으니까 또 2차 전지로 네. 돌아와서 네. 다시 지금 가야죠. 말씀하신 네. 그런 어떤 신고가를 돌파했다든지 혹은 네. 뭐 조정을 받았더라도 이런 기업은 뭐 흐름상이나 내용상 괜찮다든지 그렇죠. 네. 네. 그런 거에 좀 그러면 보이시는 게 있어요? 2차 전지 가운데서 일단은 선호하시는 가장 부분. 편한 거는 포스코 홀딩스가 될 것 같고요. 네. 당연히 뭐 이제 소재 리튬 소재와 관련돼서 포스코 그룹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네.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편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미국에서 장비 좀 소형주로 내려오면 미국의 공장을 계속 짓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다음에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공장을 짓는 SK온이 이제 공장을 짓는데 그럼 그 안에 장비들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DNT라는 종목이 좀 많이 올랐었죠. 이제 증착 장비 쪽에서 네. 이런 종목이 이제 신고가 갔다가 좀 쉬어가는 구간 이런 게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내렸지만 그냥 조금 차트를 좀 뒤에서 멀리 누려보면 또는 나중에 만약에 이 회사가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한 3만 원 갔다 치면 지금의 조정은 그냥 하락이었네. 잠깐 하락했나 보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배터리 셀 3사에 납품하는 회사들 굉장히 많이 이제 장비가 들어가는 회사들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삼성 SDI가 이제 미국에 또 공장 짓는다는 발표해가지고 관련 주식들이 좀 들쑥였고 그다음에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A프로도 흐름이 좋아지려다가 다시 밀렸거든요. 그냥 이런 주식들을 보면 정말 좋은데 역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찾아내는 방법 내 계좌에 신고가가 있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신고가를 갈 만한 포텐셜이 있는 주식을 사서 갈 때까지 기다린다. 1번. 2번은 50주 신고가 간 걸 산다입니다. 2번이 훨씬 시간을 쉽죠? 단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2번이 쉽더라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신고가를 가려면 기본적으로 정배열이 돼야 신고가 나오는 거죠. 가니까. 역배열 속에 신고가 나는 그렇죠. 거는 불가능하네. 근데 그거는
기다려서 네. 이게 역배열이어도 언제가 때가 되면 포텐셜이 있고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면 시간이 걸려서 가겠죠. 근데 그게 얼마큼 걸리냐는 사실 모르는 거죠. 시장도 도와줘야 되고 네. 뭐 테마도 타면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기다리는 거 싫어하죠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사실 저는 제가 직업상 사서 좋은 주식을 알겠는데 언제 올라가냐에 대한 질문을 찾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전에 데일리 방송할 때 그 얘기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기업들이 M&A 하는 네. 이유가 그거다. 네. 삼성이 로봇 못하겠냐? 그렇죠. LG가 못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팀 만들고 시장 조사해서 그렇죠. 사람 뽑고 하느니 돈 주고 기존 업체 인수한다. 네. 그게 M&A라는 게 돈 주고 시간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몇 년 동안을 땡겨서 그렇죠. 중간에서 맞습니다. 확 네.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도 좋은 주식 사서 무조건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오히려 뭐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신고가를 터치하고 모아가는 네. 종목을 참전한다. 네. 네. 차라리. 그래서 최근에 주식 급등락할 때 한번 잘 보시면 역배열에 있는 종목하고 예. 차라리 신고가 있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들을 보면 시장이 힘들어도 정말 가벼운 주식들은 당연히 이 급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물론. 근데 조금 이제 실적도 좋고 리포트도 단단하게 나오고 있고 하는 종목들의 신고가들은 생각보다 잘 안 밀려요. 예. 이거 왜냐면 결국은 그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여차하면 다 손실 구간일 거 아니에요. 역배열에 있는 종목들은. 그러면 여차하면 투매도 나올 수 있고 손절매도 나올 수 있고 반대매매 같은 반대매 통해서 투매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은 주가 조금 빠진다고 해가지고 그게 반대매매 나오지 않거든요. 대부분 수익 중이거나 약손실이거나 뭐 그 정도의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주식 투자를 할 때 개인 투자자들하고 좀 슈퍼개미들하고 좀 달라야 되는 게 조금 센 놈들을 해야 된다. 예, 센 놈들 오히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게 심리가 뭐냐면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비싸게 사서 더 비쌀 때 파는 거죠. 팔거나 네. 아니면 쌀 때 팔아버린다. 역으로. 근데 이거는 가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가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물론 오해를 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 게 공부는 다 되어 있어요. 스터디는. 네네. 스터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정말 요즘처럼 사실 스터디 하면서 이게 스터디 괜히 하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 게 사실 요즘 시장이 스터디한 대로 다 되지도 않고 저도 여기저기 개인 투자자분들 만나고 공부도 많이 하는데 공부한 대로 다 가면 다 부자 됐겠지만 사실 그러지 않거든요. 내가 공부한 종목이 시장에서 알아줄 때가 사실 돈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 섹터들 앞으로 돈을 벌 만한 섹터들 돈을 버는 종목들을 공부해놨다가 그 다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종목이 분명히 언젠가는 팍 치고 가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살 거를 5,000만 원 살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더 비중 있게 살 수 있는 자신 있게 지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고 뭐 신고 가는 거 무조건 사라라는 게 아니라 일단 공부를 좀 해놓으시되 가격이 보여주면 가격이 신고가를 보여주면 뭔가 얘가 주도로 갈 수 있다. 예, 알겠고요. 네. 2차 전지 얘기한 가운데 이제 우리 네. 제목의 질문에 폐배터리가 네. 있으니까 네. 폐배터리는 그러니까 2차 전지 계속 섹터가 순환되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최근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재에다가 리튬 관련주 그렇죠. 네. 그다음에 CRMA 때문에 폐배터리들도 네. 기대감 혹은 이제 사실 뉴스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고점을 만들 수도 맞습니다. 있어요. 네. 네. 이게 3월 중순이니까. 네, 폐배터리 어떻게 보세요? 폐배터리는 좀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냥 하나의 이슈인 것 같고요. 예.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포스코 이제 저는 어쨌든 배터리 관련 주식은 폐배터리도 그렇고요. 이게 대규모 장치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수거를 해서 분리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작은 기업이 하기에는 작은 기업들은 뭐 어떻게 매매하는지 다르긴 하겠지만 정말 편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포스코 그룹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네. 편하게. 네. 깔끔하게 정리해 네. 주셨습니다. 네. 2차 전지에 관련된 흐름 전략들 결국은 뭐 2차 전지든 반도체든 뭐든 그 가격을 보고 추세를 추정하는 네. 거죠. 네. 어떤 주식이냐 또 주식이냐보다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느냐. 네. 물론 기본적으로 괜찮은 주식이고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렇게 네. 접근하면 네, 네, 네. 될 것 같습니다. 황희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